오늘 낭독할 책은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입니다. 최고 전문가 5인이 밝히는 미국 부동산 트렌드 분석.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낭독하기 전에 항상 소개하는 게 목차죠. 목차부터 소개할게요. 1장 미국 부동산 A to Z, 2장 대체 투자, 3장 미국 부동산 세법, 4장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5장 이민법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요. A to Z 1장 부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다이애나 킴, 이 저자가 공동 5인이 함께 저술을 했고요. 제가 읽는 부분은 다이애나 킴에서 저술을 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셨던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부동산 투자 실전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 뉴욕 뉴저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다부연의 대표로 미국 부동산 예비 투자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나의 놀이터는 뉴욕 부동산 시장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2살 때 미국 뉴욕주로 이민했다. 난 외할머니 손에 맡겨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뉴욕에서 지금의 새아버지를 만났고 두 분은 맨해튼 가먼트 디스트릭트에 봉제 공장을 열었다. 맨해튼은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는 별명이 있다. 정식 호칭은 아니지만 뉴욕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다. 맨해튼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는 정육업을 뜻하는 미트패킹과 지역을 뜻하는 디스트릭트로 구성된 단어다. 이 지역에 고기 포장 공장들이랑 가축 도축장들이 모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먼트 디스트릭트는 말 그대로 의복을 뜻하는 가먼트와 지역을 의미하는 디스트릭트가 합쳐진 이름이다. 이 지역은 그만큼 봉제 공장들이나 의류 관련 사업체들이 많았다.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봉제 공장을 꽤 오랫동안 운영했다. 그러다 봉제 공장의 제일 큰 고객인 의류회사들과의 계속되는 갈등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공장을 처분하기로 했다. 당시 미국 시장은 생산기지들을 인건비가 낮은 나라들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으며 의류회사들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해외 공장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높은 미국, 그것도 뉴욕 맨해튼에서 인건비가 특히 많이 드는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건 무리였다. 대신 어머니는 공장을 처분 후 세탁소와 세탁공장을 맨해튼과 퀸스에 걸쳐 여러 개를 오픈했다. 어머니는 땅값이 비싼 맨해튼에는 월세로 드롭스토어 지점을 열었다. 드롭스토어에는 세탁할 수 있는 기계들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너스, 즉 세탁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어머니는 건물값이 비교적 싼 뉴욕 퀸즈 지역의 건물들을 구입해 세탁 공장들을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게 내 어머니의 미국 부동산 진출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점차 투자 지역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미국 부동산은 현금 인출기라는 말이 있듯이 보유한 부동산의 에쿼티, 즉 순자산을 가지고 돈을 빼서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 에쿼티의 80% 정도 돈을 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집이 10억 원이라고 치고 내 순자산이 5억 원이라고 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억 원 곱하기 80%는 8억 원, 8억 원 빼기 5억 원은 3억 원. 위 계산과 같이 3억 원을 뺄 수 있다. 당연히 이자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에서 20%의 에쿼티는 남겨놓기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3억 원을 빼서 내가 원하는 용도에 쓸 수가 있다. 낮은 금리를 이용해 높은 금리 때 받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다. 기본 건물에서 뺀 돈을 실투자금으로 해서 다시 새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아 새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 캐시아웃 재융자를 이용해서 건물들을 늘려갔다. 미국의 1990년대 평균 금리가 10%대였으며 1998년에는 6.94%로 떨어졌다. 10%대라면 요즘보다 2배는 높은 금리이다. 1998년 6.94%의 금리는 현재 금리와 비슷하긴 하다. 10%대에서 6%대로 떨어졌으니 그때 당시 투자자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느껴졌으리라. 이걸 보면 상대적 평가를 통한 투자자의 심리 변화는 흥미로울 것 같다. 뉴욕은 맨해튼, 퀸스, 브루클린,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퀸스에 위치한 건물들로 시작했던 어머니의 부동산 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브루클린과 브롱크스로 확장해 갔다. 높은 감가 상각률과 각종 세금 혜택들을 통해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고 수입은 늘어갔다.
미국의 1031 익스체인지라는 세법을 이용해 양도세를 내지 않고 빌딩의 규모만 계속 커져갔다. 상업용 건물만 투자하던 어머니는 주상복합 건물, 즉 한국의 오피스텔 건물과 비슷한 건물 투자까지 하게 되었다. 아래층은 상업용,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합쳐진 건물들로 아래층에는 빨래방 같은 사업체에 월세를 주고 나머지 층 한 세대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들은 모두 월세를 주었다. 그때 당시 방 하나짜리 주택의 월세가 1,000달러 초반대였으니 빨래방 월세까지 더하면 월세 수익이 대단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 몇몇 빌딩에서는 아래층의 어머니께서 직접 빨래방과 세탁소를 차리고 운영까지 했다. 여기에 새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건물 수리는 직접 하니 수리비 절감까지 할 수 있었다. 빌딩들을 사고 팔며 어머니는 뉴저지까지 투자에 손을 뻗쳤다. 뉴저지에서는 거의 주거용 건물에 투자했다. 특히 저지시티에 위치한 콘도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지시티는 재개발 호재 및 재벌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던 지역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퍼세이 카운티나 햄버거 같은 지역들에도 투자를 했는데 퍼세이 카운티에는 건물을 구입해서 이마트 같은 슈퍼마켓을 열었고 햄버그에는 골프장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등 다방면으로 투자 및 사업을 하며 투자자로서의 경력을 쌓아나갔다. 어머니의 투자 전략은 과히 공격적이고 위험한 편에 속했다. 창의적이며 때론 아름답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으며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들마저도 대단하다며 손뼉을 칠 정도였다. 난 그런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어머니께서는 부동산 임장 갈 때나 클로징 때 세입자를 만나러 갈 때 등 항상 나를 데리고 다녔다.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어린 나를 일찍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에 노출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어머니 나름의 조기 교육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며 투자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매일 했다. 그런 이유로 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일 매순간 부동산 시장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되어야만 했다. 주말이면 같이 임장을 다녔다. 불이 난 건물들을 찾아 나섰는데 불이 난 건물은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인들이 싸게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화재는 났는데 고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싫어하는 건물주들은 그렇게 금이 될 수 있는 건물들을 시장에 버렸다. 어머니는 그 중에 제일 적은 돈과 적은 에너지로 수리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들을 매입해 싹 고친 후 건물에 맞는 세입자를 들여 건물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최고점이라고 판단이 들면 팔았다. 판매한 기존 부동산과 같거나 높은 가격의 건물을 매도 6개월 안에 매입하면 양도세 및 다른 관련 세금이 연기가 되므로 계속 투자를 이어갔다. 여기서 주의할 건 세금 유예이며 면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본인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상업용 부동산이나 임대료를 받는 투자용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 조건만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기존 부동산 판매 시 양도세 및 관련 세금을 유예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더 큰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자산 크기를 빠르게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어머니의 부동산은 눈덩이가 굴러다니며 커지듯이 빠르게 커졌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와 건물 사냥에 나섰는데 매상 체크를 위해 건물 앞에 차를 세워두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유동성 체크를 시간별 요일별로 구분해서 진행했다.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너의 눈만 믿어라. 어머니는 건물에 새 들어가 있는 사업체의 매상 장부도 믿지 않았다. 네, 오늘은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한국만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져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 전문가 5인이 밝히는 미국 부동산 트렌드 분석이었습니다.